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9일 수요일 굿모닝 YTN 2부 시작합니다. 제6호 태풍 카눈이 강한 세력을 유지한 채 한반도로 북상하고 있습니다. 차츰 전국이 태풍 영향권에 들겠고 제주도와 남부지방부터 강한 비바람이 예상됩니다. 기상센터 연결해서 자세한 날씨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신미림 캐스터. 네, 기상센터입니다. 네, 현재 태풍이 어디쯤 있는 겁니까? 네, 태풍은 현재 일본 가고시마 남서쪽 약 140km 부근 해상을 지나고 있습니다. 내일 오전 남해안에 상륙한 뒤 내륙을 관통할 전망인데요. 이에 따라서 남해 먼바다에는 이미 태풍특보가 발효 중이고요. 차츰 그 밖의 해상과 전국으로 태풍특보가 확대하겠습니다. 내일까지 강원 영동에는 600mm 이상, 영남에 400mm 이상, 호남과 제주 산간에도 300mm가 넘는 물폭탄이 쏟아지겠고요. 서울 등 내륙에도 최고 200mm의 많은 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 전남 남해안과 영남 해안에는 초속 40m 안팎, 그 밖의 다른 지역에도 초속 15에서 35m의 매우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특히 해안가에는 폭풍 해일도 우려되고 있는 만큼 피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중부지방은 금요일 오전까지 비가 이어지겠고요. 비가 내리는 동안에는 더위가 잠시 주춤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태풍 카눈이 지나가고 있는 일본에서는 수십만 명의 주민이 안전을 위해 대피하고 또 열차가 멈췄습니다. 이르면 이번 주말에 7호 태풍이 직접 관통할 우려까지 커지고 있습니다. 조용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6호 태풍 카눈은 일본 가고시마현 야쿠시마 섬 앞바다에서 북서쪽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번 태풍은 많은 비를 몰고 오는 게 특징입니다. 오늘 오전까지 규슈 남부 지역에 최대 400mm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본 기상청은 서일본과 태평양 방면의 총 강수량이 평균적인 8월 강수량을 뛰어넘을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최대 순간 풍속은 초속 40m 안팎의 강한 바람이 관측되는데 이동 속도까지 느려서 산사태와 침수 피해 걱정을 키우고 있습니다. 태풍은 흰남노에 비교해서 70% 정도의 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약하다고 생각해서는 절대로 안 되고요. 이 같은 우려에 22만 세대, 40만 명이 넘는 주민들에게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구마모토와 가고시마를 잇는 신칸센 운행은 중단됐고 항공기 160여 편이 결항됐습니다. 태풍은 일본 서남부 규슈에 접근한 뒤 내일 오전쯤 우리나라 남해안에 상륙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우리나라를 향해 태풍 카눈이 빠져나온 뒤에도 이르면 이번 주말쯤 새로 발달한 7호 태풍 란이 일본을 관통하기 시작해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YTN 조용성입니다. 태풍 카눈이 한반도 내륙을 관통한 뒤 북한으로 이동할 것으로 예측되면서 북한도 바짝 긴장하는 모습입니다. 식량난에 계속 허덕이는 가운데 태풍으로 농업 사정이 더 악화하지 않도록 대책 마련에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보도에 조수연 기자입니다. 북한 김덕훈 내각 총리가 황해도와 평안남도 농장 곳곳을 찾았습니다. 농사 작황을 점검하고 태풍 카눈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주문했습니다. 북한 매체도 자연의 광란으로부터 인민의 생명 안전을 지키자고 각급 조직에 촉구했습니다. 특히 함경도와 강원도에 많은 비가 예상된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이 지역의 농업부문과 건설부문, 전력공업부문을 비롯한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서는 폭우와 많은 비에 의한 피해가 없도록 철저한 대책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북한은 연일 농작물 보호를 강조하고 있는데 만성적인 식량난과 직결된 것으로 보입니다. 해마다 수해로 식량 생산에 차질을 빚고 있는데 이번에 또 수확량이 감소할 경우 더 큰 위기에 놓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연재해가 발생을 했을 때 복구하는데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장비 부족이라든가 그런 것들 때문에 예방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앞서 2020년 8월 태풍 바비 당시에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당 정치국 회의를 열어 피해 방지 대책을 논의하고 직접 현장 시찰에 나섰고 2019년 9월 태풍 링링 때도 김 위원장이 비상대책회의를 소집하고 북한은 재난 특집 방송을 하기도 하는 등
촉각을 곤두세우며 철저한 대비를 강조해왔습니다. YTN 조수연입니다. 행사 기간 내내 논란과 잡음이 일던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가 태풍을 피해 야영지에서 철수했습니다. 3만 7천여 명, 버스가 1,000대 넘게 동원돼 대규모 작전을 방불케 한 잼버리 대이동이었습니다. 나현호 기자입니다. 주차장을 가득 채운 버스들, 꼬리에 꼬리를 물고 밖으로 나설 준비를 합니다. 뙤약볕 아래 짐을 한껏 진 참가자들은 버스가 임시로 주차된 곳을 향해 힘겹게 움직입니다. 하늘에는 헬리콥터가, 도로에는 경찰차가 분주히 오가며 혹시나 모를 상황에 대비합니다. 태풍 북상에 따라 새만금 세계 잼버리 참가자들을 다른 지역으로 이동시키는 작업이 시작된 겁니다. 이번 대피는 태풍이라는 재난 상황으로부터 잼버리에 참가한 세계의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비상대처의 일환입니다. 156개 나라 참가자 3만 7천 명을 이동하는 데는 무려 1,000대도 넘는 버스가 동원됐습니다. 야영지를 빠져나가는데 6시간이면 될 것으로 봤지만 실제로는 그보다도 훨씬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들이 향한 곳은 수도권과 충청권, 전북 등지에 마련한 숙소입니다. 한꺼번에 많은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대학교 기숙사나 공공기관과 기업체 연수시설, 종교시설이 활용됐고 참가국의 의견도 반영됐습니다. 사후 프로그램을 신청한 나라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나라들을 위주로 전북 지역에 배치를 했고 어느 지역에서는 또 그 할랄이라든지 비건이라든지 그런 제공이 가능한 그런 지역을 우선적으로 배치를 했고 그래서 정부는 참가자들이 목적지에 도착하면 편안하게 지내도록 숙소와 화장실 청결 상태를 우선 점검했습니다. 개막 초반부터 지적된 화장실 청결 문제가 결국에는 잼버리 파행까지 불러왔기 때문입니다. 아무래도 가장 크게 세계연맹측에 제시했던 부분은 위생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화장실 위생이나 청결 문제 이런 부분에서 좀 부족한 점이 있었던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정부는 새만금 야영지 조기 철수로 잼버리의 문화체험 장소가 대한민국 전체로 넓어진 거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온전히 대회 진행 한번 제대로 못한 채 파행 상태에서 야영지 문을 닫아 대한민국 역대 최악의 국제 행사였다는 오명이 남게 됐습니다. YTN 나연호입니다. 일주일간의 힘든 야영이었지만 새만금 잼버리를 떠나는 대원들의 표정에는 아쉬움이 가득했습니다. 전 세계 150여 개 나라에서 온 4만여 명의 대원들을 떠나보내는 지역 주민들도 착잡하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드러냈습니다. 윤웅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잼버리 스카우트 대원들과 일일 방문객들이 만나는 공간이었던 델타 구역 안. 사람 한 명 보이지 않고 모두 텅 비었습니다. 의자와 탁상 등도 천막 안에 정리됐습니다. 대부분의 텐트는 철수를 하고 일부만 듬성듬성 남았는데요. 텐트 아래에 설치했던 팔레트만 한쪽에 쌓여가고 있습니다. 무더위 속에서 짐을 챙겨 나오는 대원들은 뿔뿔이 흩어질 생각에 아쉬움을 삼켰습니다. A lot of things for the scouts in the world, so many activities over there. But apart of Jamboree, we are very sad to live here. 폭염 등으로 인한 어려움이 많았을 텐데 그보다는 여러 국적의 친구들을 사귀었다는 즐거움이 더 크게 남았습니다. I always feel hot here, but I can handle it well. I met many friends from different countries here, and it is a very memorable experience for me. 몇 년을 준비한 아주 큰 행사가 조기 철수라는 돌발 상황으로 변해버린 게 지역 주민들도 아쉽긴 마찬가지입니다. 못 견디고 간다는 그 마음이 좀 안타깝고, 그러나 좀 시원한 데서 잘 있다 가서 우리 한국이 이렇다 그렇게 좀 소문이 잘 났으면 좋겠어요. 지역 주민들은 새만금을 떠나더라도 스카우트 대원들이 끝까지 남은 대회 기간 동안 좋은 경험을 쌓길 바란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서울 그쪽으로 가가지고 또 다른 체험도 하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다행이다 생각해요. 네. 그쪽에 가서 좋은 추억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여성가족부 등과 함께 잼버리를 준비하고 진행해온 전라북도도 아쉬움을 뒤로하고 전북 지역에 남는 대원들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4천에서 5천여 명의 대원들이 전북에 남아서 활동을 이어나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에 전북도는 남아있는 대원들이 영예 프로그램을 비롯해서 각종 활동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하겠습니다. 기록적인 폭염을 견디다 태풍으로 새만금을 떠나게 된 스카우트 대원들. 태풍이 눈앞에 와 있는 만큼 걱정과 함께 새로운 장소에 대한 기대감을 동시에 안고 버스에 올랐습니다. YTN 윤웅성입니다. 잼버리 참가자들이 수도권 등 120여 곳으로 분산되면서 안전관리도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정부는 숙소마다 경찰을 배치하고 관내 지정병원을 운영하는 등 보안과 건강관리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신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새만금에 남아있던 잼버리 대원 3만 7천여 명이 분산된 곳은 수도권과 충청권 8개 시도입니다. 서울 17개 숙소에 3천여 명, 경기도에는 지자체 가운데 가장 많은 64곳, 1만 3천여 명이 머무는 등 128개 숙소에 체류합니다. 잼버리 정신을 고려해 최대한 여러 나라 대원들이 함께 지낼 수 있도록 하려 했지만 수용 인원에 제약이 있었다는 설명입니다. 한 나라가 같이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 이게 흩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제 숙소라는 게 지금 저희가 긴급하게 구하다 보니까 앞서 수도권 호텔로 이동한 영국 대원 4천여 명까지 뿔뿔이 흩어진 4만여 대원들의 안전관리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실제로 8일 오전에도 인천에 머물던 영국 대표단 10대 소녀가 온열 질환을 호소하며 추가로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관할 지자체에 관내 지정병원을 운영하고 숙소별 보건 담당자를 지정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또 경증 환자 이동수단과 중환자 응급 이송 체계 마련을 당부하고 대규모 참가자가 수용되는 일부 시설에는 상주 의료 인력도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각 숙소에는 공무원과 경찰관 등이 배치돼 외부인 접근 등을 막을 예정입니다. 정부 내지는 지자체 공무원들이 최소 1명 이상씩 배치돼서 청결 상태라든가 안전을 확인할 거고, 또한 경찰이 그 구역에 다른 사람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태풍 카눈이 북상하면서 비 피해를 막기 위해 야외 활동 등에 대한 대비도 필요해 보입니다. 여기에 오는 11일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릴 K-팝 콘서트에서의 수송과 다중인파 관리까지 안전사고가 없도록 마지막까지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을 전망입니다. YTN 신윤정입니다. 잼버리 참가자들이 태풍 때문에 새만금을 떠났지만 부실했던 대회 준비 과정을 되짚어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정치권을 중심으로 거세지고 있습니다. 일단 행사를 무사히 마친 뒤 오는 16일부터 국회 차원의 책임 규명 작업이 본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나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실상 파행된 이번 잼버리 대회의 준비가 부실했다는 데는 여야 모두 이견이 없습니다. 폭염과 폭우, 방역 대책 등 운영 과정 전반에서 문제점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대회를 마치고 나면 지난 10년간 예산이 1,000억 이상의 예산이 투입됐음에도 불구하고 운영상의 문제점이 드러난 이유는 우리가 정확히 분석을 해야 된다고. 폭염 대비 화장실 등 시설은 그동안 요청했던 예산을 더 집행하고, 즉 의지만 있었다면 충분히 대비할 수 있었던 일인데 1,100억 원이 넘는 예산을 어디에 썼는지, 또 허투루 낭비한 건 아닌지 따져봐야 한다는 데도 공감대가 형성됐습니다. 그래서 당장 잼버리 행사가 끝난 뒤인 오는 16일 행정안전부를 소관기관으로 둔 행안위 회의를 잡았습니다. 대회 공동조직위원장인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직접 출석합니다. 주관 부처였던 여성가족부를 담당하는 여가위도 잼버리 관련 현안 질의 일정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예산 사용처와 외유성 출장 논란 등 그동안 제기된 지적들을 놓고 의원들의 강한 질타가 예상되는데 여야의 방점은 서로 다릅니다. 국민의힘은 전임 문재인 정부와 전라북도의 책임론을 부각하며 민주당이 당내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정치 공세를 편다고 날을 세웠고, 당대표의 검찰 소환 임박, 돈봉투 파문 등 내부 위기를 덮기 위해서 쏟아내는 묻지마식 정치 공세를 멈춰야 합니다.
민주당은 집권 2년 차를 맞은 윤석열 정부가 언제까지 남탓만 할 거냐며 쏘아붙였습니다. 조직위가 잘 가동이 되지 않았고 그러나 언제 한번 박근혜 정권 때문에 우리가 못한다 이런 얘기 한 적 없거든요. 왜냐하면 담당 부처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대적인 조사도 예상되는 가운데 잼버리 부실 운영 책임을 둘러싼 여야 대치 전선이 가팔라지는 모습입니다. YTN 나인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이 재작년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에 자신이 연루됐다는 내용의 의원 명단을 유출했다며 검찰을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에 고소했습니다. 백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 수사 2부를 윤관석 의원에 대한 피의사실 공표죄로 공수처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자신을 돈봉투 수수 의혹 의원이라고 보도한 언론사에 대해서도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 보도를 청구했습니다. 같은 당 황운하 의원과 박성준 의원도 명단을 흘려준 검사와 보도한 기자를 명예훼손과 피의사실 공표 등으로 각각 공수처와 서울경찰청에 고소한다고 밝혔습니다. 선거 관련 현수막 설치 등을 규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이 늦춰진 가운데 여야 의원들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영배 의원은 SNS에서 선거법 개정이 지연되는 것은 김도읍 법제사법위원장과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이 입법 공백으로 선거를 무법천지로 만든 상황을 책임지고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성명을 내고 법사위 심사 과정에서 일부 민주당 의원들 역시 개정안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며 김 의원의 주장은 터무니없는 사실 왜곡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살해하지 않으면 폭발물을 터뜨리겠다는 협박 이메일이 발송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밤사이 폭발물 탐지 작업을 벌인 경찰은 이메일이 발송된 인터넷 주소, IP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이종원 기자입니다. 어젯밤 국회 도서관. 퇴근 시간을 훌쩍 넘겼지만 335 모인 직원들 옆으로 무장한 경찰들이 수색 작업을 벌입니다. 방마다 다 들어가시는 거예요? 네, 들어가고 있습니다. 점검부까지 전부 다. 거기까지 전부 다 탐지기관이랑.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상대로 살해와 폭발물 테러를 협박하는 이메일이 발송되면서 비상이 걸린 겁니다. 경찰은 만약을 대비해 이곳 국회 도서관부터 특공대 폭발물 처리반을 긴급 투입해 폭발물 탐지 작업을 벌였습니다. 다행히 위험물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특공대 포함 경찰 30여 명과 탐지견 4마리가 5층짜리 건물 전체를 샅샅이 수색해야 했습니다. 일단 반 나눠가지고 이쪽 창고 다 끝났어? 예, 지하 1층 창고랑 전기실이랑 기계실이랑 다 봤습니다. 지하 1층 다 본 거야? 다 봤습니다. 문제의 이메일은 서울시 공무원 여러 명에게 발송됐는데 오늘 오후 3시 34분까지 이 대표를 살해하지 않으면 시한폭탄을 폭발시키겠다고 적었습니다. 폭탄의 설치 범위는 서울시내 도서관 반경 334m라고 적었지만 도서관을 특정하진 않았고 지하철에 폭탄을 설치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이메일은 일본의 한 법률사무소 계정으로 발송됐고 메시지 작성엔 한국어와 함께 영어와 일어가 동시에 사용됐습니다. 경찰은 서울시내 도서관 등에 대한 수색과 함께 이메일이 발송된 인터넷 주소 IP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최근 일본에선 변호사나 법률사무소 계정을 훔쳐 이메일을 보내는 수법에 피싱 범죄가 성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일단 경찰은 국회 경내에 대한 경비도 강화했습니다. 지금 저기 우리가 근무하고 있는 그 근무자 빼고는 뭐 저기 만약에 그 상황이 좋아지면 가용 오염은 다 추정. 민주당은 이 대표가 어제 국회 방호처에 경내 경호를 받고 퇴근했지만 경찰의 국회 밖 경호는 사양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오늘 예정됐던 공개 일정도 그대로 진행한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이종원입니다. 잇따른 흉기 난동 사건으로 시민 불안이 계속되는 가운데 범행이 일어났던 서울 신림역 일대에서 경찰이 합동 순찰을 진행했습니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어제 저녁 구청, 지역 상인회 관계자 등과 함께 서울 신림동 순대타운 근처를 순찰하고 범죄 예고글 게시 자제를 당부하는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경찰은 조선의 흉기난동 사건 이후 주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신림역에 순찰차 4대와 기동대를 배치하고 순찰과 주변 검문 검색을 강화했습니다. SPC 계열사인 샤니 제빵 공장에서 50대 여성 노동자가 기계에 몸이 껴 크게 다쳤습니다. 지난해 다른 계열사 공장에서 20대 여성 노동자가 숨진 뒤 그룹 회장까지 나서 안전관리 강화를 공언했지만 최근 들어 매달 노동자 산재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윤태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SPC 계열사 샤니의 제빵 공장에서 일하던 50대 여성 A씨가 기계에 끼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30분 만에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진 A씨는 호흡과 의식이 돌아와 수술을 받았지만 위중한 상태입니다. A씨는 사고 당시 빵 반죽 기계 아래에서 허리를 숙인 채 부품을 교체하던 중 작업이 끝난 줄로 안 동료가 기계를 작동시키면서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이 A씨의 동료 등 공장 관계자를 상대로 사고 경위와 과실 여부를 조사하는 가운데 노동당국도 감독관을 파견했습니다. 수사는 산업법 위반 여부 조사는 할 거예요. 감독관들 다 나갔어요. 혹시 모르니까 수사과 감독관들도 다 나가고요. 회사는 사고가 난 공장에서 모든 생산 설비 가동을 곧바로 중단했는데 SPC 계열사 공장에서 산업재해가 일어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해 10월엔 SPC의 다른 계열사인 SPL 평택 공장에서 23살 여성 노동자가 상반신이 기계에 끼어 숨졌습니다. 회사가 참변 다음 날에도 공장 가동을 이어가면서 국민적 공분은 불매운동으로까지 번졌고 결국 허영인 SPC 회장이 대국민 사과에 나섰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엄중한 질책과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룹 전반의 안전관리 시스템을 철저히 재점검하고 안전 경영을 대폭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룹 회장의 안전관리 강화 약속은 금세 무색해졌습니다. 지난 4월 SPL 공장에서 일하던 40대 남성 노동자가 2도 화상을 입은 데 이어 5월에는 50대 여성 노동자가 기계 체인에 팔이 끼었고 6월엔 30대 남성 노동자가 기계를 고치다 손가락이 부러졌습니다. 또 지난달 12일에도 이번 사건이 일어난 샤니 공장에서 설비를 수리하던 50대 남성 노동자가 손가락이 기계에 끼어 골절되는 등 최근 들어 매달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SPC 측은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한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해군과 해병대에 지급되는 방탄복에 바닷물이 들어가면 성능이 떨어져 장병들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는 것으로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습니다. 육군에는 충격 흡수 기능이 부족한 방탄 헬멧이 보급됐습니다. 보도에 이승배 기자입니다. 해군과 해병대는 해상작전을 수시로 진행하기 때문에 바닷물에 자주 노출됩니다. 하지만 함정 근무자를 뺀 대부분은 육군과 똑같은 육상용 방탄복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방탄복에 바닷물이 들어가면 성능이 떨어지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감사원이 방탄복을 24시간 동안 해수에 완전히 담근 뒤에 관통 여부 등을 확인한 결과 해수 침투 저항 성능이 낮아지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보안 문제로 정확한 데이터는 공개할 수 없지만 해상작전 장병의 안전이 위협받을 우려가 있는 수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방탄복을 바닷물에 3시간 동안 노출하면 관통 확률이 70%까지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서 미군은 지난 2007년부터 해수 침투 저항 성능을 포함해 방탄복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은 아예 관련 기준조차 없다고 감사원은 꼬집었습니다. 방탄 헬멧 구입도 엉터리였습니다. 육군은 2년 전 개당 100만 원 정도를 주고 방탄 헬멧 43억 원어치를 계약하면서 성능 검사 없이 무턱대고 납품부터 받았습니다. 해외 파병 부대를 위해 긴급 조달해야 한다는 이유를 댔는데 알고 보니 예산이 날아갈까 봐 서둘렀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뒤늦게 검사라도 제대로 해야 했지만 충격 흡수력 측정을 하지 않고 납품업체가 자체 실시한 데이터를 입력해 적합 판정을 냈습니다. 감사원이 해당 헬멧을 미국 검사기관에 성능 실험을 의뢰한 결과 일부에서 군이 요구하는 성능에 미달하는 제품이 발견됐습니다. 석 달 전인 지난 5월에도 성능 미달 방탄복 5만 벌, 100억 원어치가 육군에 납품된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습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해군과 해병대 장병용 방탄복에
해수 침투 기준을 마련하고 향후 군수품 조달 시 관련 규정에 따라 철저히 관리 감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이승배입니다. 집중호우 뒤에 살인적인 폭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극과 극을 오가는 날씨 때문에 수확기를 앞둔 농작물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또 태풍 북상 소식까지 겹치면서 농민들의 속이 타들어갈 지경입니다. 보도에 오선열 기자입니다. 기온이 35도를 넘는 한낮, 축구장 절반 크기 고추밭이 누렇게 변했습니다. 자세히 보니 고추마다 검은 반점이 피어나거나 허옇게 썩었습니다. 연일 고온과 함께 강한 햇볕이 내리쬐면서 수확을 앞둔 고추밭은 이렇게 바짝 메말랐습니다. 지난달 집중호우에 뿌리가 썩고 곧바로 시작된 무더위에 곰팡이가 퍼진 겁니다. 붉게 익어야 할 고추가 탄저병이 들면서 농민들은 한 해 농사를 망쳤습니다. 제가 고추는 한 30년 정도 지었거든요. 처음 일 같아요. 작년에 대비해서는 수확량은 고추 같은 것은 40% 정도 50% 절감. 올해 모든 농사들이 다 그래요. 새로운 작물을 심기 위해서 하루빨리 밭을 갈아엎어야 하는 상황. 하지만 북상하는 태풍 카눈 때문에 당장 작업을 시작할 수도 없습니다.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를 위해 지역 농협이 힘을 보탰습니다. 상황이 거의 다 대동소이하다고 보겠죠. 이 지역은 특히 밭작물이 많이 있기 때문에 밭작물에 의존하는데 이건 수작업이 아닌 것 같아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민들 고통이 나는 것은 이유로 말할 수 없이 아파서 애를 들어가고 있습니다. 폭우에 이어 폭염까지 이례적인 이상기후에 농민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YTN 오선일입니다. 더운 날 시원한 계곡만큼 좋은 피서지는 없지만 막상 가게 되면 수많은 식당 불법 시설물 때문에 얼굴이 찡그려지게 됩니다. 계곡을 사실상 점거하고 음식값으로 수십만 원을 요구하는데 지자체와 산림청이 아무리 단속을 해도 벌금 냈으니 되지 않느냐는 식의 반응이라고 합니다. 권준수 기자가 직접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성수기 주말엔 하루 4천여 명이 찾는 북한산 우이동 계곡. 목 좋은 곳에 가보면 거의 예외 없이 근처 식당에서 천막과 평상을 설치해뒀습니다. 물가로 내려가는 길이 식당에 막히면서 음식을 주문하지 않고선 계곡물에 발을 담그기조차 어렵습니다. 그런데 음식값은 웬만한 사람은 깜짝 놀랄 만한 수준입니다. 술이랑 이런 거 했을 때 얼마 정도 나온 거 한 상에? 한 상에 25만 원. 세트가 25만 원. 술값 따르고. 길만 틀어막은 게 아닙니다. 계곡물을 끌어와 식당 안 수영장에 채워넣기도 하는데 여기서 나온 오염수는 별다른 여과 조치 없이 계곡으로 그대로 흘려보냅니다. 시설물도 오염수 무단 방류도 모두 불법이지만 식당 주인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아니지, 거기는 불법이야. 이곳 계곡에서 적발된 불법 사항은 지난해에만 60여 건. 행정 명령을 해서 좀 자진 철거할 수 있도록 하고 만약에 시정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또 이제 처벌을 하는. 하지만 식당 한 곳에 부과되는 변상금은 평균 200만 원. 손님에게 백숙 8쌍만 팔면 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불법을 저질러 얻는 이득에 비해 처벌은 터무니없이 약하다 보니 올해도 바뀐 건 없고 피해는 계곡에 피서를 온 시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갑니다. 늘어나는 민원에 지자체도 올해 처음으로 합동 단속반을 꾸린 가운데 자연도 훼손되고 또 계곡을 찾는 사람들한테도 많은 불편함이 있고 또 합동 단속반을 구성했다는 것은 적극적으로 저희가 계곡에 대해서 정비를 하겠다라는 의지를 가지고서 모두가 함께 누려야 할 자연을 시민의 품으로 돌려줄 근본적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시민들이 계곡을 무료로 개방 이용할 수 있으면서 이제 좀 저렴한 가격에 식당이 준비가 돼서 거기서 좀 이제 취식할 건 취식하고 물놀이는 물놀이 할 수 있고 좀 이렇게 개선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제6호 태풍 카눈이 강한 상태를 유지한 채로 내일 아침 남해안에 상륙해 한반도를 관통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위기 경보를 경계에서 최고 단계인 심각 단계로 격상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대응 단계도 최고인 3단계로 높였습니다. 카눈의 중심 기압은 970헥토파스칼, 최대 풍속은 35m/s며 강도 등급은 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카눈은 내일 새벽 3시쯤 경남 통영 남쪽 120km 해상까지 강도 강의 세력을 유지하며 북상해 내일 아침 8시에서 9시 무렵에 남해안에 상륙한 뒤 오후 3시쯤에는 충북 청주 남동쪽 20km 지점에 이르겠습니다. 카눈은 북서진을 거듭해 내일 자정 무렵에는 서울 북동쪽 40km 지점을 지날 전망입니다. 카눈은 전국의 강풍과 함께 매우 강하고 많은 비를 몰고 오겠습니다. 태풍 카눈의 북상 소식에 누구보다 긴장할 수밖에 없는 건 지난달 극한호우로 큰 피해를 본 지역 주민들입니다. 최악의 피해가 났던 경북 예천에서는 응급 복구가 진행 중인 상황에 전해진 태풍 소식에 그야말로 비상이 걸렸습니다. 김근우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굴착기가 감나무밭 주위로 두껍게 쌓인 검은 흙을 파내 배수로를 만듭니다. 잔해와 토사를 치우고 또 치우며 물이 고이지 않고 흘러가도록 물기를 냅니다. 극한호우로 최악의 피해를 본 지 한 달도 지나지 않아 다가온 태풍 카눈. 경북 예천을 비롯한 피해 지역 곳곳은 추가 피해 방지에 안간힘을 쏟고 있습니다. 물이 잘 빠져야 2차 사고가 없고 태풍이 온다 그길래 배수로를 정비하고 사토를 지금 실어내는 상황이 있습니다. 쉴 새 없는 복구 작업에도 산사태가 남긴 상처는 좀처럼 사라지지 않습니다. 경상북도가 집계한 예천군의 집중호우 피해액은 무려 982억 원. 완전히 복구하려면 대규모 공사가 필요한데 지금은 예산도 시간도 부족합니다. 산사태로 무너진 산들도 대부분 이렇게 모래주머니나 천막으로 임시 보강만 해둔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 들려온 태풍 소식은 그야말로 청천벽력입니다. 주민들은 혹시나 또 피해가 생길까 걱정이 태산입니다. 앞전에 비가 많이 와서 아직까지 복구가 덜 된 상태에서 또 비가 온 뒤 한다 하니 심적으로 굉장히 괴롭고 힘이 듭니다. 그리고 동네 주민들이 거의 다가 고령층인 노인들 뿐이라서 확실한 대비가 어려운 상황에서 남은 선택지는 대피뿐입니다. 예천과 경북 북부 곳곳에는 태풍에 대비한 임시 대피소가 마련됐습니다. 만약에 집중호우가 내리면 그 전에 이제 미리 주민들 대피시키는 거 위주로 지금 계획하고 있지, 자연재난이라서 인력으로 우리가 사전에 무조건 막을 수 있다고는 사실 장담은 못하죠. 극한호우로 삶의 터전을 송두리째 잃고 고작 한 달 만에 다시 태풍을 마주한 주민들. 이번만큼은 누구도 다치지 않고 무사히 지나가기만 바라고 있습니다. YTN 김근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여름 휴가에서 하루 먼저 복귀해 잼버리와 태풍 상황을 챙겼습니다. 당분간 잼버리의 성공적 마무리를 위해 총력 지원한다는 계획인데 관련한 대규모 감찰도 불가피해 보입니다. 보도에 조은지 기자입니다. 휴가 마지막 날인 화요일 윤석열 대통령은 용산 집무실로 출근해 제6호 태풍 카눈 대비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한반도를 관통한다고 예보된 만큼 대통령실 참모부터 국무총리와 17개 부처 장관, 관계기관 청장과 시도단체장까지 함께 안전대책을 살폈습니다. 윤 대통령은 새만금 야영지에서 철수하는 잼버리 스카우트 대원들의 수송과 숙박, 문화행사 프로그램도 챙겼습니다. 정부는 잼버리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스카우트 대원들과 대표단이 안전과 건강을 유지하고 또 대한민국에 대해 더 좋은 이미지를 갖고 떠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습니다. 윤 대통령은 또 국방혁신위원회 회의를 열어 북한 핵미사일 대비 군사전략과 드론 작전사령부 창설 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북한의 위협에 압도적인 대응 역량을 갖추고 감히 싸움을 걸어오지 못하도록 우리 군을 막강한 강군으로 바꿔나가야 합니다. 공개된 일정만 3개, 휴가에서 사실상 하루 먼저 복귀한 셈인데 현안은 첩첩산중입니다.
대통령실은 잼버리를 총력 지원해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는 게 우선이라고 입단 소개 한창이지만 여성가족부와 전라북도 조직위원회 등에 대한 감찰은 기정사실인 분위기입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들은 YTN에 총체적으로 무능했다. 정부를 운영하는 입장에서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 혈세를 어디에 어떻게 썼는지 카르텔을 들여다봐야 한다면서 이구동성 책임을 지우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집중호우의 상처가 아물기도 전에 북상하는 태풍 카눈 대응을 지휘해야 하고 오송 지하차도 참사 관련 책임론이 불거진 이상래 행복청장 해임 여부도 매듭지어야 합니다. 8.15 광복절을 맞아 단행할 취임 후 세 번째 특별사면과 오는 18일 한미일 정상회의도 꼼꼼한 준비가 필수입니다. 지난해 휴가를 마치고 돌아오며 국민 뜻과 초심을 언급했던 윤 대통령이 집권 2년 차 어떤 복귀 메시지를 내놓을지도 관심입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대회장에서 조기 퇴영한 영국 대원 400여 명이 어제 경기도 파주시 영국군 설마리 전투 추모공원을 찾았습니다. 영국 대원들은 설마리 추모공원에서 헌화와 함께 6.25 전쟁 영국 참전 용사들의 뜻을 기리는 시간을 갖고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등을 방문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국가보훈부가 영국 잼버리 대표단과 긴급 회동 뒤 역사 체험 기회를 제공하기로 하면서 추진됐습니다.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참가자들이 국립현대미술관을 잇따라 방문하고 있습니다. 잼버리 참가자들은 어제 청와대 방문에 앞서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을 찾아 게임사회전 등에서 작품을 감상하고 직접 게임을 해보는 등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잼버리 참가자들은 지난주부터 100여 명이나 소규모 그룹별로 미술관을 방문하고 있고 다음 주에는 타이완 스카우트 대원 40명이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잼버리 참가자들이 전국 8개 시도로 분산 배치되면서 정부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의료체계 준비 현황을 점검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시도 보건국장 회의를 열어 지방자치단체 의료체계 준비 현황을 점검하고 지자체와 조직위 등과의 협조 사항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관할 지자체의 관내 지정병원 운영과 숙소별 보건 담당자 지정 등을 당부했습니다. 실물 항공권과 신분증이 없어도 스마트폰에 있는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국내선 비행기를 탈 수 있게 됐습니다. 전국 14곳 국내선 공항에서 이용 가능합니다. 보도에 최기성 기자입니다. 김포국제공항 국내선 청사입니다. 스마트폰에 깔린 앱을 켠 뒤 모바일 신분증과 탑승권을 연계합니다. 탑승권 정보와 앱에 있는 고객 정보가 일치하면 QR코드와 항공권 정보가 함께 표시됩니다. 발급받은 QR코드는 탑승이나 신원 확인 때 기존 탑승권과 똑같은 역할을 합니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이동통신 3사와 한국공항공사는 김포와 김해, 제주 등 전국 국내선 14개 공항에 스마트 항공권 서비스를 도입했습니다. 하나의 QR을 제시하는 것으로 대체함으로써 국내선 이용 고객들이 신분증과 탑승권을 여러 번 제출해야 하는 불편함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제주항공, TA항공, 하이에어, 이스타항공 4개 항공사에서 이용 가능합니다. 향후에는 이제 전체 10개 항공사, 국내선 10개 항공사가 다 이 서비스에 이제 참여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앱에 모바일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정보를 등록하고 이용 약관에 동의해야 합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지난달 YTN이 단독 보도한 기아 EV9 주행 중 동력 상실 현상과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제작 결함이 발견돼 제작사인 기아에서 자발적 시정 조치, 리콜한다고 밝혔습니다. EV9은 제어 장치 소프트웨어 설계 오류로 통신 불량이 발생할 때 전원 공급이 차단돼 주행 중 차량이 멈출 수 있는 결함이 드러났습니다. 자발적 시정 조치 대상은 지난 5월부터 지난달 사이 생산한 EV9 8,394대로 내일부터 리콜에 들어갑니다. 국토부는 리콜은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면서 안전상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시각 세계는입니다. 러시아의 동맹국 벨라루스가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의 동부전선 인근에서 군사훈련을 시작하면서 국경에 일촉즉발의 긴장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폴란드 정부는 국경에 병력을 증파했고 라트비아도 경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김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벨라루스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 라트비아의 대통령이 국경 수비대를 방문합니다. 벨라루스군이 국경 지역에서 훈련을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We still need to be prepared to all kinds of possible provocations, especially now when we see the news about the Wagner mercenaries being stationed in Belarus. 벨라루스는 지난해 시작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군의 공격로를 내주는 등 러시아를 적극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이런 벨라루스가 지난 7일 폴란드와 리투아니아 국경을 따라 뻗어 있는 수바우키 회랑 근처에서 군사훈련을 시작했습니다. 폴란드와 라트비아 등 나토 진영은 벨라루스군이 바그너 용병들과 함께 국경을 침범하는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달 초 벨라루스가 영공을 침범하자 병력을 늘렸던 폴란드는 국경 부대에 병력을 추가로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폴란드는 지난달 중순 프리고진의 실패한 무장반란 이후 바그너 그룹 소속 용병 4,000명이 벨라루스에 주둔하자 국경에 1,000명의 병력과 200대의 군용 차량을 확대 배치한 바 있습니다. Rosja i Białoruś zresztą zwiększają napór na granicę, zwiększają liczbę swoich prowokacji i musimy mieć świadomość tego, że liczba tych prowokacji będzie rosła. 벨라루스에 바그너 그룹 용병이 존재한다는 우려 속에 벨라루스가 민감한 지역에서 훈련을 벌이면서 나토 동부전선의 긴장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YTN 김진호입니다. 아마존 열대우림을 공유하는 남미 8개국이 현지 시각 8일 브라질 벨랭에서 아마존 협력조약기구 정상회의를 열었습니다. 브라질 룰라 대통령은 개회사에서 아마존 열대우림을 보유한 국가 간 협력을 재개하고 확장하는 사안이 최근처럼 시급한 적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기후변화 대처에서부터 국제 금융 시스템 개혁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적 의제에서 열대우림 국가의 목소리를 키울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런던의 영국 박물관 인근에서 한 남성이 흉기를 휘둘러 한 명이 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런던 경찰은 현지 시각 8일 오전 한 남성이 영국 박물관 근처 길에서 다른 남성을 흉기로 공격해 중상해를 입힌 혐의로 체포됐다고 밝혔습니다. 구급대원들은 피해 남성이 팔을 다쳤으며 병원으로 이송했다고 말했습니다. 프랑스에서 알제리계 10대 소년이 경찰의 총에 맞아 숨진 사건에 항의해 시위가 벌어졌을 때 인근을 지나던 20대 청년이 사망하자 관련된 경찰관 5명이 구금됐습니다. 현지 시각 8일 프랑스 검찰은 지난 7월 초 남부 마르세유에서 시위 현장 인근을 지나던 27살 모하메드 벤드리스의 사망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서라고 밝혔습니다. 벤드리스가 숨진 뒤 부검한 결과 가슴에 프랑스 경찰이 폭동을 진압할 때 사용하는 고무 총알 흔적이 발견됐습니다. 중국의 수출액이 코로나19 발생 직후인 2020년 2월 이후 3년 5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중국 해관총서는 7월 수출액이 2,817억 6천만 달러, 약 369조 7천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4.5%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내수 경기와 관련이 있는 수입도 7월에는 2,011억 6천만 달러, 약 264조 원으로 지난해보다 12.4% 감소했습니다. 러시아로 수출은 73.4% 증가한 반면 한국과 타이완으로부터의 수입은 각각 24.7%와 22.8% 줄었습니다. 이라크에서 유통된 인도산 실험형 감기약에 독성 물질이 허용치 이상으로 함유된 사실이 확인돼 세계보건기구 WHO가 경고를 발령했습니다. 현지 시각 8일 WHO는 인체 유해성이 확인된 약제에 발령하는 의약품 경고를 이라크의 약국에서 판매됐던 감기약 콜드아웃에 대해 내렸습니다. WHO는 이 실험 제품에서 독성 물질인 에틸렌 글리콜과 디에틸렌 글리콜이 허용치 이상으로 검출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세계는이었습니다.
제6호 태풍 카눈이 강한 세력을 유지한 채 한반도로 북상하고 있습니다. 태풍은 내일 오전 남해안에 상륙한 뒤 내륙을 관통할 전망인데요. 차츰 전국이 태풍의 영향권에 들겠고 남부지방부터 강한 비바람이 예상됩니다. 기상센터 연결해서 자세한 날씨 알아봅니다. 신미림 캐스터. 네, 상암동 야외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네, 오늘부터는 태풍이 비상이죠? 네, 오늘부터는 무더위 대신에 태풍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제6호 태풍 카눈이 강한 세력을 유지한 채 한반도로 북상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에 따라서 점차 전국이 태풍의 영향권에 들겠고요. 오후에는 제주도와 남부지방부터 점차 비바람이 거세지겠습니다. 그간 장마 기간을 거치면서 이미 많은 비가 내려 지반이 약해져 있으니까요. 추가적인 비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변 점검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자세한 태풍의 진로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태풍은 강한 세력을 유지한 채 일본 가고시마 남서쪽 약 140km 부근 해상을 지나고 있습니다. 태풍은 내일 오전 남해안에 상륙한 뒤 내륙을 관통할 전망인데요. 이에 따라서 남해 먼바다에는 이미 태풍특보가 발효 중이고요. 차츰 그 밖의 해상과 전국으로도 태풍특보가 확대하겠습니다. 내일까지 강원 영동 많은 곳에는 600mm 이상, 영남에도 400mm 이상, 호남과 제주 산간에도 300mm가 넘는 물폭탄이 쏟아지겠고요. 서울 등 내륙에도 최고 200mm의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또 전남 남해안과 영남 해안에는 초속 40m 안팎의 돌풍이 몰아치겠고요. 그 밖에 다른 지역에도 초속 15에서 35m의 매우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특히 해안가에는 폭풍의 일도 우려되고 있는 만큼 피해가 없도록 대비하셔야겠습니다. 중부지방은 금요일 오전까지도 비가 길게 이어지겠고요. 비가 내리는 동안에는 더위가 잠시 주춤하겠습니다. 이렇게 태풍이 북상함에 따라서 해안가를 중심으로는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일고 있습니다. 피서객들은 해안가 접근을 자제하는 등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신미림입니다. 미국 동부 지역에서는 토네이도와 태풍이 몰아쳐 적어도 2명이 숨졌습니다. 100만 가구 이상 정전 사태가 발생하고 수천 편의 비행기가 결항되기도 했습니다. 워싱턴에서 권준기 특파원입니다. 성조기를 찢을 듯한 기세로 몰아치는 강풍. 도로 옆 전봇대가 줄지어 쓰러지기 시작합니다. 주택가 CCTV에 찍힌 영상에는 한 치 앞도 보이지 않을 정도로 세찬 비가 퍼붓습니다. 일부 지역에선 강풍과 함께 골프공만한 우박이 쏟아졌습니다. 초강력 태풍이 훑고 지나간 미국 동부 지역. 주택 지붕이 뜯겨나가고 버스는 맥없이 쓰러졌습니다. 도로를 따라 나무가 도미노처럼 줄지어 쓰러졌고 주차장에는 부러진 나무가 차량을 잇따라 덮쳤습니다. 사우스캐롤라이나 앤더슨에서는 15살 소년이 할아버지 집을 찾았다 강풍에 쓰러진 나무에 깔려 숨졌고 엘레바마주 플로렌스에서는 28살 남성이 벼락에 맞아 사망했습니다. 정전 사태도 속출해 한때 120만 가구의 전기가 끊겼습니다. We honestly didn't think anything about it. We lost power for about 2 hours. 강풍의 영향으로 항공기 운항도 차질을 빚어 2,600여 항공편이 취소되고 7,900여 편은 지연됐습니다. 미국 동부 지역에 태풍이 몰아치는 동안 남부 지역은 섭씨 40도가 넘는 폭염에 시달렸습니다. 알래스카에서는 빙하가 녹으면서 지반이 물러져 커다란 나무가 쓰러지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준기입니다. 굿모닝 YTN 2부 마칩니다. 잠시 후 6시 50분 3부에서 뵙겠습니다.